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이 있다. 일본 신사에 왜 한국인이 있어? 그건 모욕 아닌가? 그러면 한국인이 전범과 함께 모셔져 있다는 뜻인가? 그런데 오늘 영상은 정답을 내리기보다 질문을 바꾸는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모셔진다는 종교적 의미일까요? 그 포함이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말은 당시 어떤 법적 행정적 범주를 가리킬까요? 이 영상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체해 보려 합니다. 존재는 사실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의미는 해석과 권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은 이렇게 빨리 퍼지고 강하게 반응을 만들까? 이 문장이 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야스쿠니가 가진 상징성. 야스쿠니는 단순한 종교시설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전쟁, 기억, 국가 서사, 책임 논쟁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이 강한 단어는 짧은 문장만으로도 감정을 일으킵니다.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만드는 대비, 일본의 신사와 한국인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즉시 부조화를 느낍니다. 부조화를 느끼는 문장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사실과 평가가 한 문장 안에서 섞인다. 이 문장에는 보통 두 층이 섞여 있습니다. 야스쿠니의 조선, 한국 출신 전쟁 사망자가 합사되어 있다. 그것은 동의 없는 신격화이자 역사적 모욕이다. 두 층을 분리하지 않으면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부터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야스쿠니가 무엇인지부터 조용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인이 있다는 말이 가능한 구조는 무엇인가? 야스쿠니 신사는 흔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기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기능적으로는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스쿠니는 신사입니다. 즉, 신토 체계 안에서 전쟁 사망자를 합사, 다시 말해 가미로 모시는 종교적 절차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비교가 자주 나옵니다. 그럼 한국의 현충원 같은 건가요? 기능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을 국가가 기억하는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야스쿠니는 단순한 기념시설이라기보다 종교적 의미, 신격화가 얹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논쟁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는 방식이 갖는 의미의 문제로 커집니다. 야스쿠니는 개별, 무덤 개념이 아니라 합사된 이름들의 집합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공개적으로 널리 인용되는 규모는 약 246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숫자의 크기 자체보다 이런 질문입니다. 수백만 명이 신으로 모셔진다는 말은 어떤 감각일까요? 우리가 신이라고 들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와 일본의 가미 개념은 같은가요?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일본 신토에는 흔히 800만의 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문자 그대로 신이 800만 명이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셀 수 없이 많다는 표현에 가깝다고 해석되곤 합니다. 신은 보통 초월적 존재,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권능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 신토의 가미는 자연, 산, 강, 바람, 나무, 장소, 조상과 인물, 특정 사건의 기억 같은 것들이 신성함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즉, 신이 많다는 말은 단순히 비이성적이다라는 평가로 끝내기보다 그 문화가 신성함을 어디까지 확장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야스쿠니는 바로 그 확장된 신성함이 전쟁 사망자와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인이 있다는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럼 야스쿠니에 한국인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가능할까? 일제강점기 후반,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군인, 군속 노무 등 다양한 형태로 강제동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행정 분류 안에서는 조선인이 제국의 전쟁 인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망 시 전몰자로 분류되어 야스쿠니 합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정 분류가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의 동의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곧 존중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했는가, 유족이 동의했는가, 거부하거나 수정할 절차가 있는가, 신으로 모신다는 종교적 의미가 강제되는가. 그래서 이 주제는 있다 없다 보다 있다면 무엇을 뜻하나가 더 핵심일 때가 많습니다. 이 주제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5가지, 이제 결론 대신 판단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식은 단순하지만 사실은 조건을 가집니다. 기록과 신격화를 분리해서 보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와 신사에서 가미로 모셔진다. 이 둘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인이란 말의 시대적 범주를 확인하기. 오늘날 국적 개념의 한국인인가? 당시 식민지 체제의 조선인 행정 분류인가? 동의 존재를 핵심에 두기. 기린다는 말이 항상 존중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가? 유족 동의가 가능한가? 거부 수정 절차는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감정보다 권리와 존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일본의 가미 개념을 한국어의 신으로 단순 번역하지 않기, 신으로 모신다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곧바로 비이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화가 신성함을 확장하는 방식이 전쟁 기억과 결합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입니다. 사실 확인과 평가 분리하기, 사실 포함 여부, 절차, 숫자, 모욕인가 기념인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 둘을 섞으면 서로 다른 논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사실과 의미가 뒤엉킨 질문입니다. 야스쿠니는 전쟁 사망자를 기억하는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신사 체계 안에서 그들을 가미로 모시는 합사, 신격화 의미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신이 많다는 감각은 800만의 신 같은 표현에서 보이듯 신성함이 자연장소, 조상인물로 확장되는 문화적 구조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야 할 질문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그 존재는 어떤 절차로 확인되는가? 그 의미는 누구의 동의로 성립하는가? 우리는 기억을 존중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서사로 고정하고 있는가? 이 영상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남기려 합니다. 800만의 신 같은 표현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화적 차이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